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연말을 맞았지만 전남의 경제는 여전히 어둡습니다. 특히 전남의 경제 기반인 자영업은 도통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며 전남의 경제 역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과 지원은 많지만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위기의 자영업, 침체된 경제 상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동용 변호사, 김판진 초당대 경영학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지역의 경제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우리 지역의 자영업자들의 경제 상황은 현재 어떻습니까? 예, 현재 우리 지역의 경제는 위기를 넘어서 위험 단계에 도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좀 중요한 것이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이 지금 당장은 없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국내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영향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지역의 핵심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업의 침체가 우리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전라남도의 개인 사업자는 약 한 13만 2천여 개 중에서 그 중에서 간이 사업자, 영세 자영업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 6만 1천여 곳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자 가운데서 영세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한 46% 정도 우리 전라남도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목포시 같은 경우는 2016년 기준입니다만은 전체 사업장이 약 한 2만 900여 곳 가운데서 17,400여 곳이 자영업자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그 부분이요. 경기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숙박업이라든지 식당, 음식업 같은 경우,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 비율이 약 한 58%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일단 그 주먹구구식인 땜질식의 그런 극약 처방보다는 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대책을 마련할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남의 경우 2018년 기준을 살펴보면요, 우리 지역의 경기 악화 또 그리고 임금 상승, 과당 경쟁으로 인해서 도소매업 폐업률이 33.7%로 매우 높게 나와 있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약 5% 이상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역 경제의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인 그런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어디 가면 이제 경기가 나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지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경기가 나쁘다라고 하는 말은 그 경기의 체감은 주로 자영업자들의 체감을 위주로 해서 이야기들을 해요. 전남의 경우 특히나 어떤 특별한 산업 기반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역시 이제 그 자영업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경제 구조일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상황인데, 사실 이제 자영업의 문제는 전남의 문제뿐만 아니고 한국 경제의 그 총체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OECD가 2017년도에 취합한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율을 보면요, 한국이 25.4%예요.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칠레, 멕시코, 터키, 브라질, 그리스 정도입니다. 근데 한국이 25.4%인데 미국은 6.3%고요. 일본이 10.4%예요. 미국보다 4배, 일본보다 2.5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의 비율이 그 정도로 높습니다. 그 자영업의 비율이 이렇게 특출하게 높아지는 이유는 물론 IMF를 계기로 해서 그 많은 그 구조조정의 결과 자영업자들이 확 늘어났고, 그 자영업자들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 방안들을 찾지 못하고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 것이라고 봐야 될 건데, 이렇게 이제 한국 경제는 자영업의 비율이 굉장히 높으면서 또 한편 국내 총생산 대비 수출입액의 비중, 즉 무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게 문제예요. 좀 보면 우리나라는 우리 총생산에서 무역 의존도가 68.8% 정도 같아요. 우리하고 비슷한 데는 독일이 71% 정도인데요. 미국은 20.4%고요. 일본이 28%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총 GDP에서 수출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28%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70% 가까이 된다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 같이 뭐 땅도 좋고 뭐 이렇게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수출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구호가 사실 박정희 때의 구호였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경제 볼륨들이 커지면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먹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먹고 살아서 국내에서 차지하는 GDP의 비중들이, 국내의 수요를 통한 GDP의 비중이 높아져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낮아요. 그럼 이제 아까 뭐 독일은 우리보다 많지 않냐라고 하지만 독일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 무역 의존도의 비율은 비슷하지만 아까 봤던 대로 자영업자의 비율이 사실 우리가 독일 한 2.5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영업자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죠. 사람들이 제일 좋은 그 소득은 급여소득이에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직장 생활에서 먹고 살고 싶어라 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자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 직장 생활에서 먹고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업을 하려고 해서 더 큰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기술이 있고 기반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사실 숫자로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은 마땅한 직장이 없기 때문에 자영업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폐업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준비된 자영업자들이 아닌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밀려서 된 자영업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계속 악순환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그게 제대로 된 정책일 수가 없어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실제로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영업자를 얼마나 경제 정책적으로 줄일지 말지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영업자를 어떻게 좀 보존하는 정책보다는 차라리 자영업자를 확 줄일 수 있는 정책들을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심각한 고민의 지점에 와 있는 거라고요. 물론 자영업자를 줄이려면 먹고 살 만한 직장들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정책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한국에서 자영업자 비율을 그 취업자의 15%로 조정하려면 90만 명 정도의 자영업자를 줄여야 하고요. 이거를 10%선, 그러니까 일본선으로 맞추려면 420만 명의 자영업자를 줄여야 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줄여야 되느냐의 문제인데, 결국 290만 명 내지 420만 명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직장들이 생겨야 한단 말일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 방향들을 좀 잡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지 않고 자영업의 비율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자영업자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정책은 사실 실효성 면에서 좀 우리가 여러 번 해봤는데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면들이 아닌가. 물론 한편으로 보면 자영업자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들은 계속 가져는 가되, 좀 더 큰 틀에서 정책 기조를 자영업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갈 건지 늘리는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한 정책 기조의 결정부터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이제 이러한 구조 속에서 전남의 자영업자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참 안 쉽습니다. 예. 네, 목포 영암은 또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예. 이런 지정이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올 상반기에 목포 영암이 고용위기 지역으로, 그리고 또 목포 영암 해남이 산업위기 지역으로 이제 그 정부에 의해서 지정 및 연장이 됐었는데요. 이는 이 지역의 핵심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업이 침체로 인한 그 실업자가 급격하게 양상이 되고, 또 많은 기업들이 이제 문을 닫게 된 그런 상황이 전개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실업자에 대한 그런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 폐업하는 기업을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와 같은 정책이 실행이 됐었는데요. 2015년 한 해 동안 조선업에 일했던 근로자들 약 한 12,000명이 한 해에 그 일자리를 잃은 거로 나타났습니다. 12,000명이라면 우리가 좀 피부에 와닿지 않는데, 신안군의 인구, 그러니까 2019년 6월 기준으로 신안군의 인구가 4876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안군 인구의 5분의 2 정도가 2015년 또 한 해에 일자리를 잃었다고 그러니까 우리 목포, 영암, 해남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래서 한국은행 통계에 의하면 2015년, 16년, 2017년 40대의 자영업자 증가 비율이 전국 최고로 나타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그 실업률의 어떤 증가 또 조선산업의 침체로 인해 가지고 이게 바로 지역의 그 경제에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 예로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만은 목포의 핵심 상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하당에 한 집 건너 하나 정도의 그 임대가 붙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제는 우리 지역도 좀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어떠한 핵심 산업이 침체가 됨으로써 이 지역의 전반에 걸쳐서 경기가 아주 하향 곡선을 긋게 되고 자영업자는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의지하고 기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라든지 지역의 정치인들이 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의 조선 산업이 침체에 따른 지역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만은 분명히 돌파구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방안을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모시게 할 그런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이 예,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목포 영암이 고용위기 지역으로 이번에 지정이 된 거는 말씀하신 대로 그 조선업이 극심한 침체 뭐 이런 것들 때문이잖아요.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지요. 잘 나가던 기업들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그러면 국가적 차원에서는 그걸 미리 예측하고 다른 대체적인 어떤 산업 기반들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되고 이게 이제 국가가 경제를 컨트롤하고 끌고 가는 방식일 테고 그 와중에 일정 지역의 특정한 그 큰 기업들이 갑자기 어려워지면 지역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있을 수 있는 일이긴 한데요. 어쨌든 그걸 직면한 지역에서는 큰 위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문제는 일자리인 거잖아요. 저는 항상 지자체들이 이런 고민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많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일자리가 항상 이제 뭐 생각하면 공장을 가져오는 정도로 밖에 생각을 못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제일 좋은 일자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수입들은 급여소득입니다. 급여소득이 안 되니까 사업소득으로 끌려가는 경우들이 상당수 숫자로 보냐면 그게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러려면 급여소득자가 많아지려면 좋은 일자리가 있어요. 좋은 기업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큰 대기업들을 우리 지역에 유치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을 텐데요. 그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좋은 중소기업을 가져오는 정책들을 가져오는 이러한 고민들도 좀 심각하게 해봐야 되고 거기에 여의치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좋은 중소기업을 창출해야 할 겁니다. 지금 창업지원 프로그램들이 각 지자체들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다 자영업자들이에요. 호프집 만들면 뭐 어떻게 돈 주고 식당 얼마면 뭐 서포팅 해주고 뭐 인테리어비 일부를 지원하고 이런 거 말고 계속 청년들을 자영업자로 이게 내몰리는 이런 정책들 말고 뭔가 좋은 중소기업을 만드는 좋은 그 창업기업들을 만드는 그러한 그 서포팅 작업들을 해야 된다고요. 예컨대 목포도 그렇고 순천도 그렇고 여수도 그렇고 광양도 그렇고 좋은 산업 기반들이 있습니다. 그 기존에 있던 산업 기반들을 토대로 해서 청년 창업들이 거기에 연관돼서 앞으로 좋은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청년 창업들을 인큐베이팅하고 또 도와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전남의 지자체들 중에 그런 부분에 적극적인 지자체들이 별로 없어 보여서 그런 문제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기업에 의존을 하면 좋은데 지금 뭐 목포 영암과 같은 사태가 발생한다고요. 그러면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우리 자체의 좀 탄탄한 경제 기반들을 가져야 된다. 그게 창업을 통한 중소기업의 육성과 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일 수 있겠다. 그러면 기초지자체 단위로 하기가 좀 어려우면 광역지자체인 전남도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거나 아니면 필요하면 붙어있는 몇 개의 기초지자체가 같이 공동으로 사업들을 진행하거나 해서 산업 기반들을 우리 스스로 하나하나 챙겨 만들어 나가는 연습들을 하고 그 준비들을 해야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이게 탄탄하게 가는 것이지 지금처럼 그냥 가만히 별 정책 없이 있고 그저 이제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지면 원성이 잦아지니까 거기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 조금 하다가 또 금방 또 말고 이런 방식으로 돼서는 지역의 장기적인 어떤 경제 구조를 창출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깊이 있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제 원도심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예. 원도심 경제는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목포, 여수, 순천 등 원도심 침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안들이 좀 있을까요? 네, 최근 전국의 거의 모든 지자체들이 원도심을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우리 지역의 여수나 순천이나 목포 같은 경우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침체된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투입된 예산만큼 좋은 결과가 나타났느냐? 사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지금 원도심 활성화 관련해서 우리가 기대만큼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그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지지 않았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의 정치인들, 특히 그 원도심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정치인분들이 좀 이렇게 사고가 변화되어 있어야 되고요. 목포시가 나서야 됩니다. 특히 우리 김정식 시장님이 직접 원도심의 지역을 두고 있는 지역 정치인들을 좀 만나서 설득을 해야 되고요. 또 시민들을 직접 만나서 이해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이런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요. 지금까지 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좀 관과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방송을 계기로 해서 저도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미처 이 부분에 대해 생각하지 못했구나. 또 자영업자 관련돼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한 지역의 정치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캐치하지 못했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놀랐었는데요. 이번 방송을 계기로 해서 또 이와 같은 예산의 낭비 차원에서 다시 한번 크로스 체킹을 해서 예산의 낭비를 좀 줄였으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투입됐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해봅니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다 훌쩍 지나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질문 하나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침체된 전남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각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하는 겁니까? 그게 묘책이 있으면 지금까지 뭘 찾았겠지요. 묘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할 거예요. 고민을 하는데 각 지역의 현실에 맞는 작업들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어쨌든 지역의 창업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폭넓게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걸 함에 있어서 특히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근데 이제 목포하고 영암이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거는 이 두 지역의 경제적 기반이 됐던 조선업의 침체예요. 그러면 이 두 지자체 모두 조선업체의 어떤 그 관계를 맺고 해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조선업과 관련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들을 만약에 가져간다고 하면 목포하고 영암이 같이 했어야 되는 거예요. 지자체들이요, 전부 나만 하려고 해요. 여수, 순천, 광양이 서로 붙어 있고 거대 공업도시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청년 창업들을 좀 가져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광양 따로, 여수 따로, 순천 따로 마련하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광역지자체인 전남도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또 서로 협의해서 하되, 기초지자체가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상호 좀 협력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이러한 좀 인식의 전환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런 부분들이야말로 역시 정치인들의 열린 사고들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점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 조금 내 표주는 지역에 한정해서 하지 말고 우리 지역의 전체적인 발전과 장기적인 생존, 성장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한다면 그걸 위해 뭘 좋을 것인지를 좀 생각을 해서 폭넓게 지역의 경제도 좀 넘나들고 방식도 좀 넘나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정치인들이 해줘야 하고, 이러한 노력들을 정치인들이 기본 마인드를 가져주면 행정도 변하고 기업도 변하고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의 노력을 좀 많이들 고민하고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지만 정말로 자영업자들이 필요한 그런 대책들이 마련되길 저도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전남의 침체되고 열악한 경제 상황은 당장 눈에 띄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